네, 안녕하세요. 멘토의 투자노트 이종호 멘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을 참여하셨던 분들이 실망감이 컸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 오늘 정말 장 초반부터 많이 당황하셨다라고 많이 생각이 드는데 실적 발표 정말 잘 나왔습니다. 진짜 기대를 했던 만큼보다 더 잘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관들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예상을 했던 기대가 더욱더 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빠져주는 모습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안 좋은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자동차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조금은 성방을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오늘 장에 대해서 요약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장은. 엔비디아 실적이 호조에도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온다라면은 미국 증시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K 주식을 닮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삼성전자가 항상 그랬잖아요.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는 맨날 빠졌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딱 오늘 그런 모습세가 나왔어요. 이때까지는 진짜 실적 잘 나오면은 주가가 뭐 5%, 10% 이상까지도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풀이장 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까지도 내려가주는 모습세가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계속적으로 확산을 했다라고 여겨지면서 우리나라 관련 반도체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도 돈반 하락을 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거는 저는 너무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보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투자한 투자자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아니냐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근데 미국 엔비디아가 꺾여서 우리나라 종목이 이렇게까지 꺾일 거냐라고 보면은 저는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엔비디아는 그래도 반등도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거에 비해서 진짜 반의 반밖에 안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엔비디아가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한창 모자르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너무 아쉬운 흐름이 나왔다. 엔비디아도 어떻게 본다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항상 악재 때 모아가면은 항상 수익을 줬던 경험이 있는데 오늘장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가 어느 만큼의 반등세가 나와주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당분간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금 매수를 들어갈 때 가우뚱거리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계속되는 실적 호조에도 주가는 반대로 간다라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혼돈이 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의 시장 기대치를 어떻게 보면 지금 한풀 꺾였다. 라고 생각하는 만큼 만약에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그때는 좀 더 달라지는 모습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블랙일이 이제는 신제품이 나오고 그 다음 또 차기작이 나왔을 때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게 흘러가는 부분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은 또 지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2차 전지주들의 강세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참 오늘은 반대되는 섹터죠. 네, 반도체는 실적이 잘 나와도 떨어지고 2차 전지는 실적이 안 나와도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정말 주가를 봤을 때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되냐 아니면 기본적 분석을 봐야 되냐 실적을 봐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지만 시장의 심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는 더 여기서 오를 호재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매수에 망설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관련주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이제 나올 악재들은 없어. 지금 뭐 이제 여기서 적당히 담아가면 내년에는 수익 줄 거야. 이런 심리가 좀 더 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년 되면은 반도체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심리는 2차 전지가 너무 좋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 악재에 나올 악재가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호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조금 아쉬운 흐름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그나마 되게 많이 선방을 했다라고 나오고 생각이 드는 게
미국 증시 나스닥 선물지수랑 엔비디아 차트를 봐도 21선 부근에서 어떻게 보면은 딱 걸쳐줬어요. 그 말은 이때까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갔던 반등세, 그래 좋았어. 근데 여기 21선 위에까지 올라간 거는 약간의 과매수 구간, 오버슈팅 구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잠시는 할 수 있다, 차트를 보고서. 근데 21선 여기 자리가 이제는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면 시장은 진짜 재미없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AI 거품론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산이 돼서 불안감을 만들어주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또 9월 달에 기다리는 호재가 하나 있죠. 바로 금리 인하 호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어떻게 보면 들어가도 수익 볼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엔비디아 실적발로 지수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올라갔더라면,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됐을 경우에는 그때 이제는 또 제로 소멸이다 하면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는 다음 호재 금리 인하 쪽으로 많이 기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코스피는 그나마 양호하다라고 말씀해드리는 게, 거래대금도 오늘 조금 어떻게 본다면 어제보다 더 많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 봐도. 근데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저는 하락이냐 상승이냐 이런 걸 떠나서 거래대금이 얼마만큼의 들어왔냐,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최악은 면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거래대금이 많이 터질 때가 언제냐라고 본다면, 많이 하락했던가 많이 올라갈 때, 이럴 때 많이 터져줍니다. 근데 오늘 하락은 거의 마이너스 1%대로 마감을 했지만, 이때 거래량이 이 정도 터져준 거라면 저는 그래도 소소하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는 거래량의 증가가 되면서 반도체 관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동반적으로 올라가주는 흐름이 우리나라 지수에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 누가 뭐래도 한 손엔 반도체, 한 손에 2차 전지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가면 2차 전지 이렇게 내려가고, 2차 전지가 이렇게 올라가면 반도체가 내려가는 시장, 약간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 이유는 누가 봐도 둘 다 들어올릴 힘이 없다. 이 힘은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거래량, 거래대금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 힘이 부족하니까 지금 둘 다 못 올라가고 지수는 계속적으로 횡보 구간 아니면 약보합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체적인 코스피로 봤을 때는 그나마 버텨주는 종목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이거는 진짜 좀 재미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1선도 아예 무너지면서 계속적인 하락세, 그리고 거래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제보다는 좀 더 안 좋게 나왔지만 거래대금은 조금 높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나마 한숨을 돌렸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코스닥에서 그래도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는, 누가 뭐래도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가 어떤 섹터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시가총액을 합치면은 알테오젠이 더 밑에 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을 1위 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장을 나타내는 저는 지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누가 말해도 하반기 제약바이오가 되게 좋습니다. 저도 멘토의 투자 노트에서도 얘기하다시피, 네, 지금은 제약바이오의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다. 근데 지금도 제약바이오를 근데 이제는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약바이오나 이런 부분, 알테오젠도 계속적인 상승세, 유한양행도 계속적으로 올라주고 있고, 막상 제약바이오에 대한 불신이 이제는 사라지고 종목들을 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망설이는 분들이 있었다. 그 망설임의 수급이 어떻게 본다면 오늘장에서 2차 전지 쪽으로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좀 더 강세를 보였던 모습세,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조금씩 조정을 왔다, 지수가 조정이 오면서 왔던 부분, 이거는 또 긍정적으로 봐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제약바이오는 누구보다 빠르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지금 30만 원 선에서 언저리에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앞자리가 바뀔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지금 시장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쪽을 많이 보자. 반도체도 물론 좋지만
이것도 오르고 나서 봐도 돼요. 근데 무조건 뭐 제약바이오처럼 진짜 지금 꼭대기에서 볼 필요는 없고 약간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보자. 대표적으로 지수 얘기하다가 꼭 봐야 되는 종목이 있죠. 우리는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차트를 보면은 코스피보다 더 안 좋은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1선 부근에 얹혀 있지만 삼성전자는 21선 밑에 있는 부분. 이걸 뭘 나타내냐라고 본다면 지금은 지수보다 반도체가 많이 약하다. 라고 지금 나타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지금은 이제는 쌍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지금이 저가권이다 생각이 들어서 7만 원 초에는 무조건 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아까는 참고 그 다음에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안전하게 21선까지도 안착하는 모습세가 나올 경우 76,000원에서 7,700원 사이에서 그때 매수를 해도 충분한 수익 구간이 나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진짜 왜냐면은 7만 원 지지를 해주면 베스트지만 이 7만 원을 또 어이없게 깨져주면은 또 불안 심리가 엄청 강하게 늘어납니다. 아 진짜 AI 거품론이 끝났냐? 안 끝났냐? 아 진짜 금리 인하까지도 했는데 반도체 너무 안 가네? 이 수급이 다 제약바이오로 가는 거네? 아 너무 짜증난다. 그리고 원달러 지금 너무 약세를 보이니까 반도체 많이 수출해도 이익이 못 날 거야. 이런 불안감이 계속 쌓이면서 매도에 매도를 부르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가를 판단하고 반도체주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지금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 이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수익을 챙겼다가 반도체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요즘 시장이 어떻게 본다면 전략을 안 짜고 들어가면은 정말 망설이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막 급등주, 오늘도 막 급등주 초반에 장초반에 보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올라주는 모습세가 나오다가 그리고 자율주행이 갑자기 뜨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다가 안 좋게 흘러간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렇게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조금 시총이 낮은 종목들, 테마성 종목들 해보자.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내가 이때까지 잘했던 거에서도 손실이 나고 있다라면 내가 정 모르는 섹터나 모르는 종목들에 들어가면은 더 큰 손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수록 좀 더 차분하게 멀리 한번 보면은 지금도 괜찮은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다. 그리고 안 보였던 종목들이 많이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이제는 2차 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서 정말 안 좋았던 종목들 보자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너무 안 팔리네 하면서 계속적인 하향세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가 대세야 이랬던 부분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좀 더 2차 전지가 바뀌면서 이제는 사야 할 때다라고 말씀해 드리는데 그게 왜 이렇게 2차 전지를 강조하냐? 오늘의 투자의 멘토 주제가 바로 2차 전지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쉬었다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멘토의 투자노트 오늘 주제는 시장의 지배자 2차 전지 모든 악재를 이겨내고 반등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저랑 같은 성이죠. 2차 전지 이정우 멘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2차 전지를 왜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계속적으로 뭐 다들 알다시피 2차 전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다들 보셨을 거예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는 약간은 모듈화되면서 평평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요즘에 원통형 배터리라고 하면서 원통형으로 된 배터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건전지, 충전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거기는 1차 전지, 우리가 일반 쓰는 건전지 1차 전지이고 충전을 한 번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2차 전지다라고 하시면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2차 전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악재 투성인 2차 전지 이거를 왜 사야 되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본다면 지금 악재가 뭐뭐가 터졌는지 이런 부분을 좀 챙겨놓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2분기 어닝 쇼크 네,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네, 두 번째 중국산 배터리 점유율 증가 네, 한국산 배터리 너무 비싸. 테슬라도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그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다운을 하면서 판매량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이 타격을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젠 또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2차 전지 보조금 중단. 이 사람은 또 맨날 이런 어그로성 멘트를 많이 날리죠. 근데 저는 이게 이뤄질 수 없는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럼 이때까지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뭐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정부 정책으로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서 친환경 정책은 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트렌드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거는 약간 어그로성 멘트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기차 화재. 이게 제일 컸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제일 안정감을 느끼는 데가 어디냐라고 본다면 바로 집입니다. 집 그리고 자동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집을 샀을 때도 기분이 되게 좋고 자동차를 샀을 때도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행복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기차 화재에 관련해 가지고 뭐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다가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데 이게 홀라당 타버렸어.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까지 이제 화재가 번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이제 끝인가? 라는 확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재가 이제는 다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악재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서 나가겠습니다. 네, 2분기 어닝 쇼크. 2분기 때 실적 발표 나온 거 보면은 그나마 배터리 3사 중에서 삼성 SDI가 조금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잘했냐라고 본다면 잘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LG 엔솔이랑 SK 이노베이션은 너무 안 좋게 흘러났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배터리 실적 나오고 나서 그나마 삼성 SDI는 좀 살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머지 두 회사가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이거 너무 진짜 다 같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되게 강했어요. 그때까지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부정적인 입장을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2차 전지 보조금 중단. 네,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보조금 중단을 하면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못 받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부분. 근데 IRA 법안 관련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많은 공장 건설이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2차 전지 보조금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만약에 그러면 취업자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은 많이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만약에 타격을 받을 거면 얼마 전에 있었던 캐나다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중국 배터리 관련 전기차는 관세를 늘린다. 이런 법안이 미국에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K 배터리 이쪽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에서는 약간 불안감은 있다. 왜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을 때 더 강력하게 나가면 어떡하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좀 망설였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기차 화재 이게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진짜 누가 봐도 이렇게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은 이게 생각보다 화재 진압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이제는 거의 진짜 사용할 수도 없는 자동차가 된 부분 막 녹아내려 흘리면서 진짜
이 청라 화재가 나왔을 때 온도가 1000도씨 이상까지도 올라갔다라고 해요. 1000도 이상이 올라가면 콘크리트나 이런 부분의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불안감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때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진짜 위험하네. 나는 전기차 안 타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어왔는데, 계속적인 뉴스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기차 화재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되게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았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정부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전기차 관련주를 좀 사도 되지 않을까? 나는 이제 사기 싫었는데 좀만 있으면 더 안정성이 될 것 같고, 주식은 어떻게 보면 선반영이고 기대감으로 가고 있다. 지금은 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정부나 기업에서 이 화재로 인해서 한번 정신 차리고 더 안정성 있는 배터리나 이런 부분에 더욱더 치중한다고 하면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기차를 이제는 살 때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매수 이유는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갤럭시 노트가 폭발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폭발이 되고 나서 갤럭시 노트가 어떻게 됐냐? 판매량이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 화재 관련해가지고 정부랑 기업들의 대응, 이게 완전 진짜 너무 잘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인 뭐 벤츠나 이런 회사들도 더욱더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보상이나 이런 부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더욱더 빨리 하려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액션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신경 쓰는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가 이제는 좀 탈바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차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2차 전지 관련 차트들을 보면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가주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보이고, 양극재, 음극재 회사들은 약간 그런 흐름은 잘 안 보여주고 있다. 그게 좀 아쉽게 흘러가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매수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갤럭시 노트 7이 폭발을 했었죠. 그 다음에 8이 나왔었는데 이때 판매량이 되게 많이 늘어났던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7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수요까지도 갇히면서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노트 9부터 계속 꾸준히 올라가줬던 모습세,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제일 중요한 건 누구나 사고 칠 수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액션을 취하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은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나 아니면은 플립이나 이런 제품들이 폭발이나 이런 부분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때 한번 크게 사고가 나오고 나서 더욱더 안정성 있게 가는 부분이 더 크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만큼, 지금은 2차 전지도 화재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이것도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다 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는 이제는 2차 전지를 봐야 된다 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업과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자동차라는 거는 돈이 한 푼 드는 게 아니에요. 비싼 돈 주고 사는 건데, 이 자동차를 살 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야 되냐라고 볼 때 배터리가 국내 거가 있으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더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강하고, 중국산이나 이런 부분은 안전의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망설일 부분이 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BMS 이쪽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이 배터리가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 살 때, 핸드폰은 어떻게 보면 맨날 들고 다니고 배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막 부풀어 올리고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다 하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하부를 볼 경우가 진짜 흔치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는 BMS 시스템을 통해서 배터리가 이게 정상인지 아니면 충격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면서 보다 안정성 있는 배터리를 볼 수가 있지 않나.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정기 검사를 우리가 하잖아요. 오래된 차는 거의 뭐 1년마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전기차 배터리도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다 나은 전기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현대차 그룹에서 의왕의 전고체 배터리 설비 구축에 상용화의 속도를 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현대기아차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어떻게 보면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우리는 하이브리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가 대세, 이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또 안주하지 않고 우리는 전고체까지도 할 거야 라는 모습세가 나와주면서 정부랑 그리고 기업들의 이런 모습세가 정말 마음에 들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거 리튬 이온 배터리,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게 양극재, 음극재 그 사이에 이제 분리막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극재와 양극재가 만나면은 여기서 이제 폭발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분리막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액체 전해질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충격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약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가운데가 이제는 좀 더 탄탄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큰데 뒤에 표를 보시면은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뭐래도 우수한 안정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높은 에너지 밀도 이거는 뭐냐? 네, 조그만 공간에 더 많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다. 그 말은 주행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기차 프리미엄 자동차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주행거리가 얼마만큼 되냐. 네, 뭐 현대차는 뭐 400km가 되냐, 테슬라는 500km가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전고체 시대로 가면은 이 높은 에너지 밀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 차보다 한 번 주유, 한 번 충전으로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으니까 전기차 수요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높은 출력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기차 지금도 엄청 빠른데 여기서 출력을 더 빨리 해도 된다. 전고체로 갈 경우에는.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너무 좋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외부 온도에 상관없는 안전적 성능. 전해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겨울 그리고 저온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전기차는 겨울에 되면은 어떻게 보면 주행거리가 더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래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다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단점을 얘기 안 했는데 자,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좋은 거에는 단점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비싸다는 겁니다. 네. 비싼 거예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비싼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비싸고 싸고 따진 거를 떠나서 뭘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안정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처음 나올 때 전기차 엄청 비쌌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이 계속적으로 되고 하면서 어떻게 됐나요? 네, 전기차가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전고체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수요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비싸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자동차 시장이 엄청 큰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을 얘기를 할 때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시장이에요. 그만큼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처럼 2차 전지 시장이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왔을 때 교체 수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전고체 배터리도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다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는 시점이 좀 더 가르게 온다라고 하면 저는 더욱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양산이나 계획이나 이런 개발 계획을 출시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어떤 거냐?
배터리 관련해서 기업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너무 많은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그래서 제가 모아서 갖고 왔으니까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배터리 셀업체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본다면 방송 초반에도 얘기했다시피 SK이노베이션은 아직까지는 조금 약간 가우뚱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를 좀 더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3분기 실적도 어떻게 보면은 기대치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BMS 관련해가지고 세계 특허 1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요즘에 주가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화제가 났던 파라시스는 진짜 BMS 관련 특허가 거의 두 자릿수였어요. 20몇 개인가? 네, 그만큼 너무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있던 부분이 있었다. 그만큼 이렇게 배터리 매니저먼트 시스템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연구를 했던 기업에서 배터리가 나온다는 거는 좀 더 안정성이 있는 부분, 약간 프리미엄을 더 줘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더 지켜보자 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도 되게 양호하게 나왔어요.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어느 정도 평탄을 쳤다. 그래서 그때 이 실적 발표가 나올 때도 그렇게 큰 하락세는 안 나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어떻게 보면은 SK 이노베이션은 조금 충격을 많이 받았던 모습세가 나왔더라면 삼성 SDI는 그런 모습세가 없었는데, 이유는 뭐 누가 뭐래도 ESS에서 강자다. 이런 부분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내를 떠나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계속적으로 확장해가는 부분이 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27년 상용화 목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 지금이 몇 년도죠? 25년도입니다. 25년도도 다 끝나가고 있어요. 네, 24년도가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근데 곧 있으면은 이제는 25년도가 되는데 그만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27년도까지. 이 전고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배터리 기업들 중에 제일 빠른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 게 삼성 SDI를 지켜봐야 되는 이유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를 보면은 와, 이게 누가 봐도 진짜 전기차 화재가 일어났고 실적이 안 좋아진 차트냐라고 말씀을 해드린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반등세가 진짜 8월달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2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바닥권 대비. 근데 지금 자리에서도 저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셀업체들이 수급을 많이 받으면서 바닥권 탈피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 종목들은 이제는 조금 더 어떻게 본다면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에 가로막힐 수가 있다. 바로 누구한테? SK 하이닉스라는 거대한 산 앞에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2차 전지가 미래에 더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도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HBM 관련 기술, 그리고 반도체 관련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2차 전지가 아직 따라오기는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SK 하이닉스의 시총과 엇비슷하게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조금 지켜보자.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바닥권에서 탈피하고 어떻게 보면 매수 심리나 이런 게 강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의 시총이나 비슷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사람들은 그래도 반도체가 낫지 않을까라는 심리 때문에 2차 전지에서 매도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좀 지켜볼 만하고, 이번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인식이지 않나.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전기차를 구매한다고 하면은 누가 뭐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삼성 SDI를 말씀해 드렸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호재나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얘기도 나왔고 GM 합작법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시장의 상승 탄력을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전기차를 정부 기업들이 포기를 했냐 안 했냐가 제일 중요한데, 미국도 이런 포기한다는 액션이 없었습니다. 화재가 나오면 당연히 위험하죠.
위험한데 이런 액션을 취했냐. 포기를 했으면은 저는 2차전지 섹터를 아예 안 봤을 거예요. 진짜 이제는 끝났구나. 근데 정부랑 기업들이 많은 액션을 취하면서 이제는 올라갈 일만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는 뭘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배터리 화재가 나왔었잖아요. 이게 좀 테마성으로 지금 많이 움직여주고 있고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익혀둘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닉스라는 종목이 좀 눈에 많이 들고 있어요. 배터리 화재의 확산을 지연하는 내화격벽, 전기차 주행 중 파우치형 배터리 이탈과 충격을 방지하는 배터리 셀 패드를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부각이 되면서 배터리 화재에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올라가줬던 모습도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닉스라는 종목도 좀 더 눈여기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는 신흥 SEC. 네, 신흥 SEC도 이 종목을 봐야 되는데 이 종목도 배터리 화재에 관련해가지고 오늘 장에서도 어느 정도 올라가주는 모습가 나왔습니다. 중대형 각형 어셈블리에서 배터리 셀 밀폐 및 과전주 발생 시 엠브레인 안전변이 장착돼 폭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방송을 어떻게 본다면 중국 기업들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많이 제품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만큼 이제는 좀 더 자동차를 만들 때 많이 빨리보다는 이제는 안정성 있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화재에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 봐야 될 종목은 나노팀입니다. 이 종목의 시세 분출이나 이런 부분은 제일 먼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안 죽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열폭주 방지 패드를 생산을 하고 있고 2차전지 방열 소재인 개필러와 개패드를 2차전지 셀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만큼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안정된 부품이 되게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 배터리 셀 업체들 제품이 좀 더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배터리 화재 관련주들이 요즘에는 제일 많이 상승세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모를 거다라는 생각에 이쪽 종목을 좀 더 타이트하게 많이 갖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한중 NCS입니다. 네, 전기차에서 이제 화재가 났어요. 그리고 또 2차 전지가 또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죠? 바로 ESS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ESS 관련해가지고 많은 곳에 생산이 안 됐고 장착이 안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화재나 이런 부분성이 위험성이 없지만, 이게 화재가 나면 더 큰 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양보다 ESS에 들어가는 양이 더 어마어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좀 더 화재가 나오면 정말 큰 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ESS 관련해가지고 냉각 시스템이나 이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중 NCS가 더욱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기차 관련 화재 때문에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 그리고 화재 진압용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하면, 만약에 ESS가 폭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한중 NCS가 제일 많이 시세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한중 NCS를 좀 많이 익혀두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도 배터리 화재 종목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게 요즘에 갑자기 부각되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엄선해가지고 부품 쪽 그리고 ESS 쪽에서 하나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 우리가 전기차를 주차를 하면은 거기다 주차장에다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는 이번 화재도 스프링클러가 어느 정도 작동이 됐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화재는 많이 안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소방 설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많이 부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신축 아파트를 지을 때 전기차 충전 공간을 얼마만큼의 설치를 하라고 법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더해가지고 소방 설비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파라텍을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나. 국내 소방 설비 관련 시공 1위인 부분이 있고 배터리 관련 화재 진압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특허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저는 파라텍이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랑 되게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정부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 관련해가지고 소방 시설을 더욱더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어떻게 보면 파라텍이라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봐주시는 게 어떻게 수익률 측면으로 더욱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전고체 관련주들 이제는 봐야 되죠. 네, 봐야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많이 올랐는데 정말 아까워요.
제 방송이 왜 하필 목요일이었을까? 제가 수요일 날 했더라면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 전고체 관련 종목들로 수익을 많이 났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도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장을 또 지켜봤는데 네. 이 필 에너지 같은 경우도 오늘 장의 시세가 되게 분출이 되면서 거의 20%까지도 올라가는 모습가 나왔는데 종가에는 조금 흘러내는 모습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왜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2차 전지 조립 공정 핵심 설비 제작 업체입니다. 근데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장비 개발에 주력을 하는 모습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SDI랑도 가장 밀접한 부분이 있는 만큼 삼성 SDI에서 전고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필에너지는 더 빨리 올라가주는 모습가 나왔다. 그렇게 여겨지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 SDI를 매매하면 수익률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을 살 때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막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익률 측면으로는 소부장 기업들이 더 잘 가. 그래서 난 소부장을 택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고체 장비 회사인 필에너지가 이 삼성 SDI의 전고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수혜를 가장 많이 본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 줬다가 단기성 트레이딩으로 하기엔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수화학입니다. 네. 이수화학도 워낙 전고체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죠. 전고체 배터리 원료인 황화물 고체 전해질 개발 및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원료 황화 리튬을 양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수화학은 저는 여기서 조금 뺄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회사가 또 나눠지면서 약간 그런 부분 전고체 관련 수혜나 이런 부분을 양분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많이 궁금하잖아요. 여기서 어떤 종목, 네, 오늘 이정호 멘토가 갖고 온 종목은 어떤 탑픽 종목을 갖고 왔을까?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들고 있는데 이 종목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내일장에 이제 전고체 관련 배터리 종목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오늘의 탑픽 종목을 들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좀 쉬었다가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제가 탑픽 종목을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2차 전지 탑픽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은 누가 뭐래도 전고체 관련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 누가 봤을 때는 전고체 관련해 가지고 한번 끝난 거 아니야?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아직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 많이 없는데 왜 하필 전고체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 종목을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저는 이번 화재로 인해서 안정성이 더욱더 부각이 된다라는 생각이 큰 부분이 있고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친환경 이런 부분이 열풍이 불 때 내연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 전 세계 법안에서 다들 얘기했던 부분이 2030년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전기차만 양산을 하겠다. 이런 양산차 기업들도 되게 많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트렌드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본다면은 전기차 시대, 그중에서 안전성이 있는 전고체 배터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고체 관련해 가지고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회사들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탄탄하게 올라가는 기업들, 물론 안정성은 있겠지만 지금은 약간 테마성 플러스 기대감이 더 많은 섹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총이 조금 작고 기술력이나 이런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매력적이게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농화성은 첫 번째로는 전고체 배터리의 고분자 전해질 핵심 요소인 가소제 및 가교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개발 관련 국책과제에 선정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국책과제 얘기하면은 제일 많이 생각나는 종목이 뭐가 있죠? 네, 원전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얘기했던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되게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만큼 국책과제로 선정이 됐다는 건 나라에서 너네 기술력을 인정해 주는 거야. 우리도 어느 정도 너네한테 연구 지원비나 이런 걸 해줄 테니까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좋은 걸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정부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냐? 바로 기업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의 샘플을 출하했던 부분이 있고,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가 27년 양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정부한테도 인정을 받았고 삼성한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고체 시대가 왔을 때 가장 수혜를 볼 가능성은 한농화성이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 회사는 진짜 이름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올드한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대에 뒤틀어지지 않게 좀 더 세련된 이름이나 이런 부분을 바꾼다고 하면 시장에서 더욱더 어필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한농화성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회사야 이렇게 되게 모르는 회사 사람들이 더 많은데, 저는 어떻게 본다면 알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익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잘 챙겨 나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모아가면 한 번씩은 딱 주는 놈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저가권에서 항상 올라갈 땐 크게 주고 다시 또 모아가면 또 크게 수익을 주고 이랬던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는 월봉 차트랑 봤을 때는 저는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23년도 이때 2차 전지 호황일 때는 너도 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라고 본다면 완전 판이 바뀌었다. 우리가 느끼는 거, 우리가 반도체 시장을 바라볼 때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뭐였냐? 디램만 잘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다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봤었는데, 갑자기 HBM이 튀어나오면서 HBM을 못 따라갔던 기업들은 실적이나 그리고 주가나 이런 부분이 다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2차 전지도 봤을 때 미래의 신기술인 전고체 배터리를 못 따라간 기업들과 따라간 기업들의 차이는 분명히 발생할 거다. 과거에 23년도에 많이 올라갔던 거는 2차 전지의 호황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올라가는 거는 이제는 2차 전지의 불안 요소나 이런 부분,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더욱더 빨리 올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제는 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니까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18,000원 이하, 지금 오늘 종가가 17,920원인데 18,000원 이하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길게 보나 낮게 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도 방송에서 목표가를 제시하는 목표가는 저는 22,000원 부근에서는 한 번 정도는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부근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절을 잡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정보와 많은 자료, 그리고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많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카메라 여시고 이제 QR코드에 입장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다 많은 자료들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청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제가 많이 준비한 만큼 2차 전지 관련주, 거기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많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